존경하는 정진석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승복갑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보면서 0.3평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둔 유치한 선생님을 보면서 정치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가진 자와 권력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법치를 들이대고 겁박하고 몽둥이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법을 마구 위반하는 법조인이 다스리는 게 법치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은 법을 위반해도 괜찮고 권력자들은 법을 마구 어겨도 괜찮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만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가 아닌 것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진짜 법치란, 진짜 민주공화국이란 법이라도 있어야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 함께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을 위한 그런 나라를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치가 되기를 꿈꾸고 희망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시죠. 예, 총리님 91년도 5월 달에 경찰법이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직전에 정부조직법도 개정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실 텐데 배경과 입법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그 91년도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우리 행안부 장관께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요즘 많이 현안이 되고 있는데 총리께서 공부를 안 하신 게 아닐 텐데요. 어제 국무회의까지 주재하셨고 경찰국 신설 의결을 주도하셨는데 모르신다면 실망입니다. 네, 현재의 경찰국의 신설이 현재의 주어진 법과 이런 것에 의해서 적절한가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역사까지 꿰뚫고 있지는 못합니다. 혹시 영화 1987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박종철 열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그 발표를 그 당시에 치안본부장이 합니다. 내무부 치안국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88년도에 구성된 국회가 90년 말과 91년도에 그 법들을 제정한 겁니다. 다시는 경찰이 민중의 몽둥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노태우 정부까지 동의해서 법을 바꾼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신다 그러면은 거짓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모르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주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제도 개선 방안,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위에 관한 규칙안 통과시키셨죠? 규칙안은 아니고요. 그 행정안전부의 그 조직에 대한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국가경찰위원회로부터 이 문서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용상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핵심 규정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몇 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논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현재 경찰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권한을 지원하기 위한 그 경찰국 그 지원 조직을 만든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누르겠군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오른쪽 버튼을 예, 그러고 있습니다. 쭉 꾹 누르세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꾹 누르세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그 법적 논쟁에 대해서 검토 안 하시고 주재하십니까? 아닙니다. 저 행정안전부의 조직, 그 경찰국이라는 것은 정부 조직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각 개별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조직을 만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신 이석연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스쿨 초년생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명백히 위헌이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 뭐 그분의 생각이겠죠. 예, 좀 이따 행안부 장관님께 나머지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죠. 답변을 회피하시니까요. 총리님 김승희 장관 후보자와 박순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제청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청하실 때 인사검증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제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은 결국 그 조직, 그분이 맡게 될, 그 국무위원이 맡게 될 조직과 그 조직이 해야 하는 어떤 시대적인 과제, 이거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후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좁혀지면 그 다음에 검증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검증이라는 것은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지명 단계에서 하는 자체적인 검증, 그 다음에는 언론에 의한 검증,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인사청문위원회에 있어서의 검증이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보면 저희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자체 검증 단계에서 충분히 다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검증을 어디서 했습니까? 저는 인수위원회 검증팀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승희 후보자와 자체적인 검증. 박순애 후보자 그 당시에 네. 또 인수위의 팀이 했습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인수위 팀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 그게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6월 5일 날 아마 6월 7일 날인가요? 인사검증단이 출범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5월 달에 출범한 거 아닌가요? 그 사이에 어디서 검증했습니까? 그때도 인수위가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법무부가 제대로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대개 그 인수위 팀이 일종의 청와대에 근본적으로 그 검증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내서 지명을 받거나 하기 때문에 일단 인수위 그 팀들이 아마 작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 그러면 김승희 후보자도 처음부터 그러면 그 명단에 있었다는 뜻이네요? 인수위 시절에? 저는 검증은 그쪽에서 했다고 봅니다만 김승희 후보자는 그러한 그 검증이 자체 검증에서 언론에 의한 검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러한 프로세스를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자진. 박순애 후보자도 마찬가지였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처음에 낙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어디서 검증했냐고요? 저는 아마 인수위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인수위 팀에서 검증을 했단 말입니까? 인수위 팀은 대통령께서 그걸 보고받으셨나요? 대통령께 그거를 드리기 위한 검증에 대한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신데. 글쎄요. 그러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검증의 문제는 아니 제청하시는 분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아니 검증의 단계를 저희가 자체적인 검증은 최종적으로 자체적인 검증 이 정도면은 통과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받고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다 자세하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청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다 보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안 보고 제청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안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합격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럼 제청하시기 전에 대통령실하고는 어떻게 협의하십니까?
저희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이 그 조직에 가서 감당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체적인 검증을 했을 때 이것이 거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님과 저와 인사를 담당하는 그런 팀들이죠. 거기서 직접 검증을 합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하는 건가요? 저는 아까 다른 팀이 저는 했다고 그 하셨잖아요. 조직이 어딘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총리님이 모르는 조직이 있습니까? 어딘가에? 제가 직접 그 조직을 관장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총리께서 모르는 정부 조직이 어딘가에 따로 있냐고요? 검증팀이 있죠. 검증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은 아니 제청하시는 분이 아까 대통령님하고 우리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걸 왜 모르시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검증팀이 그거의 핵심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럼 그 검증팀의 검- 명단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그거를 비선에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공조직이 어딘가 있죠? 거기를 제출하실 수 있죠? 저는 뭐 제가 제출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럼 그 누가 문제를 제출하는 게 적절합니까? 전달을 해드릴게요. 예? 제가 그 전달해 문제를- 주신다고요? 예, 누가 그 어느 팀에서 그걸 했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이 될 그러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가 했다는 거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제가 지금 그거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전달 그 검증을 한 팀들의 그거를 드릴 수는 없죠. 저희가 어디가 검증을 했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디가와 누군가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어딘가와 누군가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 모를 수도 있는 문제니까 어디가 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아니 총리께서 제청권자인데 제청권자가 모르는 게 제청권자가 검증을 가지고 세세하게 들어가 가지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죠. 아니 검증을 시키실 거 아닙니까? 제가 검증을 시키지는 않죠. 그럼 대통령이 시키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검증팀이 있으니까요. 어디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변 지키실 걸로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거는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실 거고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요. 민정수석도 폐지하고 특별감찰관도 지금 회피하고 있는데요.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안 하신다는 입장을 정하셨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은 비교적 공약을 하신 거는 지키는 그러한 성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친인척 감시와 관리입니다. 최근에 대통령 외척이 임용됐죠? 대통령 비서실에 김건희 여사나 장모님 관련해서 지금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어디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없죠. 어떤 거죠? 어떤 것을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부서가 없지요.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청와대에 임명을 받았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절차를 다 밟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별정직 공무원이다. 그러면은 뭐 비서적 그 문제가 비서직, 아니고요. 친인척 담당 부서가 대통령실에 있거나 총리실에 있거나 어디 있냐고요. 그걸 대통령 친인척 담당이다 이렇게는 있는 것은 아닐 거고요. 모든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반적인 그러한 모든 그 절차가 다 있는 것이죠. 사법적인 절차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특별히 누구를 딱 특정해서 하는 것은 없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것은 총리실에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인척들이 이제 활개를 치는 대통령 친인척 프리존인 것이죠. 저희 지금 판단을 이 정부가 지금 대통령 친인척 감시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법에 어긋나는 것을 어떻게 사람을 임명하고 합니까? 그거는 다 일반적인 절차가 있는 거고 안 하게 되면 다 감사원에 다 지적이 될 텐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행안부 장관님 나오시죠? 총리님 답변 안 하시니까.
예, 91년도에 경찰법과 정부조직법이 제정 개정되잖아요. 그 배경과 핵심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민주적인 그 치안 과정에서 있었던 것도 한 원인이 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91년에 첫 번째 지방의회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95년에 단체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들이 시도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중앙경찰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 시도지사를 임명하는 이른바 관선도지사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첫 해가 언제였습니까? 95년이라고 아까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91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거가 이미 그 당시에 행정을 그 당시에 예정이 벌써 되어 그렇게 4년이나 앞을 내다보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당시에 법 그 당시에 제정 이유를 이 보시면 내무부가 대단한 내무부였는 모양이죠. 네, 법 제정 이유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요. 그러니까 시도 소속으로 되어 있던 경찰들을 전부 국가 경찰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치안을 삭제한 게 아니고요. 치안을 삭제한 것도 있죠. 왜냐하면 경찰청이 치안국이 그때 없어졌죠. 거기 그게 핵심이죠. 치안이 34조 그러니까 1항에 지금 규정이 장관님이 되면 아까 아침에도 그렇고 답변하신 거 보니까 전형적인 국가가세를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34조 1항에 직무 범위에 그 치안이 들어가게 되면 경찰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업무를 수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네요. 예, 34조 1항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왜 경찰국을 만들어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34조 1항의 치안이 규정이 되면 경찰청 필요 없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안국을 없앴던 거죠. 그래서 34조 그래서 5항에 지금 경찰국을 만드는 경찰청을 것은 두게 그 되었고요. 법의 개정 제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예요. 전혀 그렇지 법은 않습니다. 취지가 중요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시대 정신과 국민적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시행령 쿠데타인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은 변호사 말대로 위헌일 뿐만 아니라 위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석연 변호사님은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저희가 만든 것은 34조의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4조에 기해서 경찰국을 만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석연 변호사님은 아마 저희가 이번에 어제 통과시킨 그 행안부 직제 개정안을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셨을 겁니다. 그거를 전혀 안 보시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헌법 98조에 행정각부의 직무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그거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직무 범위에 치안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행정각부가 헌법에 따라서 해야 될 직무에 치안이 빠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4조에 없다고 해서 그 업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개별 법령에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치안과 것입니다. 관련된 업무는 못하는 겁니다. 수 대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경찰법을 따로 만든 겁니다. 왜? 그건 의원님이 조금 지금 오해하고 30 계신 것 같습니다. 33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항에 보면요. 네, 경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맞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하고 똑같거든요. 네. 근데 왜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을까요? 법무부 장관의 직무 범위는 정부조직법상 검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행안부 말씀하신 장관의 직무 범위에는 91년도에 치안을 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시행령으로 정부조직법과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씀만 그렇지 의원님과 않다고 같은 한다고 주장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경찰청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경찰청과 그럼 누구의 관련된 지휘도- 법안은 경찰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경찰법 아니. 읽어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하시게 되면 경찰청은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지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그건 법에 그런 다 나와 해석이라는 있습니다.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청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기본 업무를 수행하도록 경찰청법이 제정이 91년도에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1년간 그 치안 사무를 행안부 장관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옛날 청와대에서 음성적으로 행했을 뿐이지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지난 31년을 정면으로 부정하시는군요. 지난 31년이 아니고요. 그 법을 해석을 하면 저하고 다 동일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들 똑같아요. 이거는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을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서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전형적인 꼼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게 위헌이에요. 아니요, 의원님. 이게 34조에 비해서 만든 조직이라고 하면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지금 이번 어제 개정된 대통령안을 보시면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 정부 조직의 장관의 업무는 정부조직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 98조의 기초에서 정부의 일을 해야지 행정각부의 장관이 아니 그럼 다른 법령에 규정된 일은 하면 안 되나요? 다른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 그 일은 그러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34조 치안 사무를 하실 겁니까? 아니 치안 업무에 인사 업무가 포함이 되나요? 그렇지만은 경찰청장 임명 제청을 해야 치안 사무를 됩니다. 하실 거예요? 치안 사무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안 중요하죠? 법률 해석의 문제입니다. 왜 말을 바꾸세요? 안 바꿨습니다. 일관되게 다른 법에 있다고 하시면서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치안 사무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답변하는 방금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조의 문제고 지금 만드는 경찰국은 경찰법 및 경찰 공무원법에 의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경찰법은 그리고 경찰과 34조에 의해서 국가경찰위원회 문제고요. 경찰공무원법은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사를 하기 이게 위해서 전형적인 필요한 조직이라는 법꾸라지의 겁니다. 모습인데요. 어쨌든 시간이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네, 명백하게 위헌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완전히 들어가셨-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오시죠. 예, 장관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의 취지와 업무 실적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관장해온 인사 검증 업무 일부를 그러니까 객관적인 1차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1차 업무를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만들어 신설해서 부여한 것이고요. 그 취지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적으로 청와대에서 전담해오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루틴화시켜서 그것을 투명화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우에는 기록이 전혀 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과거 정부가 뭐 수만 건 인사검증을 했을 텐데요. 그때 그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 연속성 있는 부처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인사검증 관련한 자료가 보존되게 되는 그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실적 누구를 하셨는지 그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걸 몇 개 말씀해 주시죠. 네, 그거 중요한 대통령이 임명한 중요 공직에 대해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누구를 검증했다 이렇게 발표는 안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인사 검증이라는 것이 실제로 인사를 지명되는 사람뿐 아니라 여러 후보자를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프라이버시의 문제나 그리고 그렇게 불투명하게 하시면 하는 어떡해요? 것에 예? 투명하게 해야죠. 당연합니다. 지금 저한테 질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 실적을 설명해 달라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6월 7일 날 출범했죠. 그 이후에 대통령 임명한 주요 직위를 보좌하기 위한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자료가 남아 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 드리고 송홍률 후보자 검증하셨나요? 특정인을 누구를 검증했는지 여부를 제가 여기서 밝히는 건 부적절합니다. 장관님, 예. 1차 검증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자는 누구이고 어느 부서입니까?
책임자. 최종적으로 보면 인사 검증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실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디입니까? 대통령실이 어디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시죠? 그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 겁니다. 민정수석실이 옛날에 있었던 거 말이죠. 지금 수석만 없어졌지 거기서 하는군요. 공직기강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거기가 민정수석관 책임자라면 거기서 뭐 치안이라든가 왜 검찰을 관장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민정수석실은 만드셨죠? 없어졌죠. 만든 이유가 뭡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자가 공직기강 비서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인사정보관리단의 설립 필요성이 뭐냐고요?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밀실에서만 관장하던 내용을 부처의 루틴 업무를 뽑아서 저희가 지금 일차적인 것을 의견을 달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해서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분산과 견제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객관적인 자료만 모은다는 것은 대서소 비슷한 건가요? 언론에 검색하면 나오는 거 좀 하는 아닙니다. 겁니까? 뭐라는 그런 취지가 겁니까? 아니고요. 저 위원님께서도 민정비서를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사검증의 이제 로 데이터들은 이제 있죠. 몇백 가지 해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이게 문제되는 사안인지 여부인지 판단하는 그런 것은 일차적인 검증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의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지. 예를 들어서 언론 자료에서 언론 조립 보도 자료라든가 언론에는 보도 근거를 그냥 로 데이터로 제공한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러면 인사검증이라는 게 투명성도 기하고 제대로 객관성을 기하려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7대 기준이 있었습니다. 검증은 문제 있는 걸 걸러내는 거니까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인사 검증의 7대 기준이라는 건 인사를 임명할 때 기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7대 기준에 어긋나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가 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7대 기준에 어긋나니까 임명을 안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임명권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7대 기준이 지켜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객관적 자료만 수집하기 위해서 검증단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은 누가 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과거 전립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런 기능을 안 했었습니까? 그런 기능을 했었습니다. 지금 공직기강은 그거 안 합니까? 지금 공직기강은 저희가 보낸 자료를 기초로 합니다. 아, 딴 건 안 합니까? 그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가 검증 안 하냐고요. 추가 검증은 여기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알아보라고 하면 저희한테 의뢰를 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객관적 자료만 한다는데 그런 대서방식의 업무만 하기 위해서 직원 20명을 가지고 이 난리를 쳤단 말입니까? 그게 대서방은 아니고요. 대서방은 아니고 제가 오히려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도의 객관적 투명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이미 출범이 2달이 지난 데까지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음에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총리님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인수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은 인수위원회의 조직을 대통령 출범 이후에 한 달 동안 유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6조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단이 출범하기 이전의 검증 조직은 인수위에 있었던 검증 조직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김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경북 포항 남구 울릉 출신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